올 한 해 좀 비트코인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ETF랑 반감기 전에 먼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고 나중에 오를 것인지에 대한 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48,000까지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현재 구간에서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추가 상승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온 다음에 좀 반감기를 겪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조정의 형태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이 조정 구간이에요, 사실상. 아, 지금이 조정이에요? 네, 조정이라는 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횡보도? 가격이 횡보, 옆으로 가거나 심지어 오르는 경우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표현이 세 가지가 되는데 지금 이제 차트를 띄워주시면서 보는 게 편하겠죠. 일단 네, 차트가 약간,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가격에는 이제 응축과 폭발이 있습니다. 차트에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폭발이 나와주고 여기서 응축이 걸린 상태예요. 네. 이게 그럼 응축이라는 말은 조정이다라는 말이랑 같고 이게 지금 폭발 이후에 가격이 조정줬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폭발하고 옆으로 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네. 이렇게 줬다가 올라가다가 한 번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일봉 단위 상승인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제 거의 그러니까 항상 저 초창기 때도 그렇고 떨어지면 사야지. 그 다음에 초반에 그쵸. 뭐 예를 들어 피보나치 비율로 618지 아니 반만 떨어져라 이런 사고 있는데 반은커녕 이제 한 3분의 1도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일단은 조정 구간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쐐기형 패턴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텐데 쐐기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차트의 고점 저점이 올라가는데 이게 평행한 채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삐뚤하게 해서 한 점으로 모이는 경우를 이렇게 쐐기형 패턴이라고 해요. 근데 이 쐐기형 패턴은 일반적으로 하락형 패턴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쐐기형 패턴을 이탈하고 저항 받고 빠질 때 이럴 때 좀 패닉셀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무조건적인 패턴은 아니고 이 쐐기 이후에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더리움도 그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응축 횡보 중이다, 조정 중이다라고 명확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말은 이제 사실상 고점 구간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방송들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주로 보는 이 스토캐스틱 장기 지표가 있어요. 이 장기 지표가 있는데 이게 설정 값은 20, 10, 10이고 어쨌든 전반적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거 말고 긴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서 긴 게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이게 골든 크로스 하면 빠른 선이 느린 선을 골든 크로스라는 지점들, 그리고 여기도 골든 크로스. 자,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죠? 올라요. 그렇죠. 심플합니다. 네. 월봉 차트라서 각 차트를 볼 때 큰 시간봉의 차트일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월봉 차트에 스토캐스틱 장기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최소 1년 정도의 상승, 골든 크로스 이후에 최소 1년 정도 좀 조정 줬지만 1년 정도 상승.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직전부터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온 건 7월 달이었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향후 1년 정도 기간 동안, 혹은 1년 이상일 수도 될 수도 있겠죠. 1년 이상 기간 동안 상승, 월봉 단위 상승이 있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혹시 다이버전스 아시나요? 다이버전스? 네. 설명해 주세요. 다이버전스라고 하면은 이제 보조지표 같은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조지표마다 다이버전스를 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RSI 지표만 보더라 하더라도 차트에 고점 올라가면은 원래 밑에 있는 보조지표도 똑같이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지만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일단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제가 만든 지표가 조금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지표이고요. 귀여운 이모티콘들이 떠오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고 정하긴 했네. 저희 네이처 트레이더스라고 자연을 네. 이름도 있어요. 네이처 트레이더스. 저희 네이처 트레이더스. 좋은데요, 네이처 트레이더스. 그래서 지금 여기 장미 지표가 있는데 이 무작정 하락 신호는 아니어도 어쨌든 이 하락 쪽으로 강력한 신호예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지표고, 그다음에 이제 이 트레이딩뷰 사이트에서 직접 제공하는 차트 중에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보는 지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고점 신호들과 고점은 높여지는데
보조지표가 낮아지는 뭐 네. MACD, RSI, MFI, 히스토그램 이런 등등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꾸준히 나타나주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지표에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신호가 나와주고 있긴 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 보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직접 개발을 하신 거고 네. 그렇게 어떤 장미라던가 뭐 혜성이라던가의 이모티콘이 떴을 때 분명한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지표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뭐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운영 중인 톡방 저희 팔로워분들한테는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팔로워분들에게만? 네, 다 드리진 이유TV는 않고. 아니고. 네, 이유TV에게도 오픈되면 참 좋을 텐데. 아, 네. 원하시면 이 부분은 제가 이따 또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트를 굳이 다 배우지 않아도 우리 티라노 트레이더께서 만든 지표만 키기만 하면은 야, 지금이 떨어질 때야, 지금이 오를 때야라는 시그널을 조금 쉽게 준다라는 거죠.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만 나는데 그쵸. 기본적으로 이 신호들도 어. 차트를 공부한 이후에 이제 네. 차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맞았을 때 등장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네. 공부가 있긴 해야 돼요. 혹시 이게 네. 뭐 정확도는 뭐 어느 정도? 이 신호마다 정확도라고 말하기 좀 힘들고 이 네. 신호가 떴을 때 어떤 보조지표가 어떤 상황이다라는 거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조합상 예를 들면은 이게 저점 신호, 파도 신호나 이런 게 나오고 장미가 나오면은 네. 저점 이후에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이니까 상승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좀 많아요. 네. 종류가 좀 많죠. 그러게요. 네.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 이렇게 조금 이모티콘이 뜨면 원래 저희가 밑에 이제 그런 보조 지표들을 막 여러 개 켜놓고 이제 보시는 네. 분들 있잖아요. 이제 보조 지표를 다 끄시고 이제 이모티콘을 통해서만 보조 지표의 흐름을 좀 읽을 수 있는 조금 도움이 되는 보조 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모시고 공부를 조금 깊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어쨌든 횡보하는 것도 조정이다 말씀을 해주셨고 비트코인이 지금 월봉상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앞으로 1년 동안은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이지만 현재 보조지표상 봤을 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올해 12월 한 달 동안에 네. 가격 향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이번 달 안으로 뭐 4만 달러 뚫고 잘 마무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분석은 되는데 이제 네. 단기적으로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는 당연히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여기 구간은 이런 전략을 짜면 좋겠다가 올바른 트레이딩이고 이게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이게 알면은 이제 전재산 그쵸. 모두가 전재산 넣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럴 순 없고 이런 상황에는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나는 이런 전략을 쓰겠다, 이런 전략을 쓰겠다를 가져가는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신호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굳이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생각합니다. 없다. 신규 진입자들은 현재 구간에서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일단은 매수 신호가 나와서 사도 모를 판에 하락 그쵸. 신호가 나오는데 사면 확률이 더 떨어지겠죠. 보조지표에서 지금 하락 시그널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규 투자자들이 지금 뭐 바로 들어갈 거는 아닌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기존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한 어차피 10월 상승 추세는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 11월 달부터는 좀 모르겠어도 10월 달 전에 사고 계셨던 분들은 네. 이게 굳이 팔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정을 만약에 하락을 해서 주더라도 지금 아까 살짝 지웠었는데 여기 매물대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이제 달러 차트로 저는 주로 봐요. 원화 차트보다는 네. 이제 요 구간 31K에서 30K 정도 구간이 31K 구간이겠네요. 31K 정도 구간이 좀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1K 밑에 계신 분들이라면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셔도 돼요.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뭐 일목균형표든지 이런 게 많이 존재하긴 하는데 네. 31K, 32K 이하는 당장은 생각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매수를 좀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이런 62평선 구간 있죠. 일봉상 이 주황색 62평선 구간인데 62평선 올라오는 구간에 만났을 때 반등을 받고 받을 때 매수하는 게 비교적 좋습니다. 그냥 떨어지면은 이탈했구나 하고 손절을 하게 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동평균선이나 구름대 향상을 봤을 때 떨어지면은 여기 지지를 받을 건 확실해 보이고 구름대가 굉장히 두껍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단순하게 뭐
뭐 미래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여기서 만나서 이탈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 만나겠죠. 그쵸. 이만큼 동안 12월 동안 응축할 확률이 조금 보입니다. 일단은 12월은 응축으로.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맞고 한 번 더 올라가는 형태가 이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2월 말쯤 될 것 같긴 하네요. 12월 말 정도에 조금 더 우리 네. 매매 시그널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